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데이터 통신에서 오류 검출 기법, 오류 검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이어서 CRC,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CRC 순환 중복 검사, CRC 연산에서 필요한 CRC의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CRC 연산에서 사용할 다항식 연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그러면은 다항식 연산을 통해서 K비트의 CRC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K비트 CRC를 사용해서 오류를 어떻게 검출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단위는 N비트 데이터 단위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송하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가 N비트인 거죠. 그러면은 이 N비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K비트짜리 CRC를 추가해서 K 플러스 1비트 K 플러스 1비트가 아니고 N 플러스 K비트짜리 데이터 전송 단위를 만들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그 개념에서 데이터 통신에서 오류 검출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것과 같이, 그래서 일단 n비트 데이터 단위를 이제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당연히 n-1차 다항식이 되는 거고요. n-1차 다항식을 dx라고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k비트 CRC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dx에다가 x의 k승을 곱해줘요. k는 이제 CRC의 비트 수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n 플러스 k 마이너스 1차 다항식 이렇게 tx를 계산하는데요. tx. 그러니까 tx가 임시 이제 전송 단위죠. 전송 단위. 이 임시 전송 단위에 뒤에 추가로 CRC가 더해져서 최종 이렇게 이제 전송 단위가 되는 겁니다. 최종 전송 단위가 되는 건데 요 tx 그러니까 dx에다가 데이터 단위 dx에다가 x의 k승을 더했다, k승을 곱했다, 이런 의미가 뭐하고 같으냐면은 n비트 데이터 단위를 k비트 좌측으로 시프트 연산을 적용한 결과와 동일하게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금방 이해를 할 거라고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다항식 하나를 갖다 이렇게 쓱 써서 거기다 x의 k승을 곱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비트열로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tx n 플러스 k 마이너스 1차 다항식 tx를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설계된 K차 다항식 GX, 이런 다항식을 지난 시간에 생성자 다항식 Generate Polynomial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생성자 다항식 GX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은 GX가 K차 다항식이니까 나머지는 K-1차 다항식이 되겠죠. 그죠? K-1차 다항식 RX를 나머지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 RX가 이제 CRC가 되는 건데, RX가 K-1차 다항식이니까 비트열로 계산하면은 K비트가 되겠죠. 그죠? 이 K비트 나머지가 CRC가 돼요. 그래서 이 TX에 앞에서 구한 요 TX 있잖아요. 요 TX에 나머지 RX를 더해서 최종적인 데이터 전송 단위
TDX라고 표현하면 TDX를 계산해서 전송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CRC가 더해진 원래 데이터에 CRC가 더해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송하게 되는 n 플러스 k 비트 전송 단위가 된다. 이런 의미. 뭐 계산은 어떻게 나왔는가는 뭐 여러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dx에 x의 k승을 곱해가지고 gx를 나누면은 몫이 qx에 되고 이게 몫이 되고 그죠? 나머지가 rx인. 나머지 rx가 구해지는데 요 원래 데이터 dx에 x의 k승을 곱한 여기다가 그 다항식에다가 rx를 더하면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송하게 될 CRC가 추가된 TDX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트 수로 따지면 이거는 n 플러스 k 비트가 되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n 플러스 k 비트를 수신했어요. CRC가 포함이 되는 것을 수신했는데 그러면은 오류를 검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비트열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다항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한번 이해를 하는 게 그 다항식으로 표현된 어떤 수신된 데이터로부터 그 오류를 갖다 검출하는 어떤 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K 비트열에서 말이죠. 비트열이 비트열이 n 비트의 어떤 데이터 비트열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아까 앞에 전송한 거는 n 플러스 k 비트를 이렇게 전송을 했지만 뭐 쉽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비트열이 n 비트열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 중에 낮은 데서부터 높은 쪽으로 k 번째 비트가 오류가 발생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k 번째 비트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0이 1로 바뀌거나 k 비트의 값이 1이 0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전송했는데 뭐 원래 전압이 높은 전압이었는데 그게 뭐 아주 누화가 심해가지고 수신하는 쪽에서 그 0에 그러니까 전압이 그냥 아주 이렇게 디텍션하기 힘들 정도로 낮아져가지고 그게 전압이 디텍션이 거의 안 돼가지고 낮은 전압으로 디텍션이 돼가지고 0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 낮은 전압을 보냈는데 0을 표시하는 낮은 전압을 보냈는데 그게 중간에 가다가 뭐 외부 잡음 같은 게 많이 유입이 돼가지고 높은 전압처럼 디텍션이 됐다. 그래서 1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오류가 발생한 건데 이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다항식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K번째 비트니까 K-1차 항 K-1차 항의 개수가 1인 그런 다항식의 항이 원래 다항식에 더해진 거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 비트 그러니까 K-1차 항이 원래 항의 개수가 0 그러니까 원래 값이 0이면은 0이 1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0에다가 1을 더해서 모듈로 2 연산한 값. 그 결과 1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0이 1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원래 K-1차 항 그러니까 K 번째 비트가 1이었는데 여기다가 X의 K승을 더해가지고요. 더해가지고 1 플러스 1 모듈로 2 하면 이게 0이 되잖아요. 그 원래 값 1이 0으로 바뀌었다. 이런 의미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n-1차 다항식에 K-1차 항의 개수가 1인 그런 다항식의 K-1차 항을 다항 개수가 1인 1항을 더한 값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걸 더해주면은 그게 더해진 그 값이 그 다항식이 오류가 발생한 다항식
된다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 좀 설명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송신하는 데이터가 8비트짜리 이런 데이터를 내가 송신을 한다 봅시다. 8비트짜리니까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7차 다항식이겠죠. 그죠? 7차 다항식이 계산하면은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x의 7승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이죠. 7번째 비트하고 5번째 비트가 그러니까 다항식 차수로 표현하면은 6차 항하고 4차 항 이게 말이죠. 이게 여기에 오류가 발생했어.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는 0은 1로 바뀌고 1은 0으로 바뀌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뭐하고 같은 거냐면은 여기에 6차 항의 개수가 1인 x의 6승하고 4차 항의 개수가 1인 x의 4승 요 다항식을 원래 다항식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더한 값.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오류가 발생한 그런 비트열인데 오류가 발생한 비트열이 원래 다항식에다가 오류를 표현하는 이 다항식을 더한 그 결과값하고 같아진다. 그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전송한 게 이게 뭐 tx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류가 발생한 다항식을 ex로 표현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더한 이게 뭐냐면 수신된 다항식이 된대. 이렇게 된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보고 다항식으로 오류를 어떻게 확인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다항식으로 어떻게 오류를 확인하는가. 확인하는 절차는 뭐 간단해요. 간단한데 일단 n-1차 다항식을 수신했겠죠. 그죠? 그 데이터를 아까 수신한 데이터를 RDX라고 봅시다. RDX. 아까 보낸 데이터를 TDX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송신할 때 보낸 CRC가 포함된 그런 어떤 전송 단위를 TDX라고 표현했는데 수신된 n 플러스 k 마이너스 1차 다항식 데이터 다항식을 RDX라고 표현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수신이 된 거죠, 그죠? 전송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이제 송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신이 됐는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에 수신하는 과정, 전송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여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TDX하고 RDX가 같겠죠, 그죠? 당연히. 근데 여기에 만약 오류가 없는 게 아니고 오류가 여기에 뭐 있었어. 오류가 존재를 해. 그러면은 TDX하고 RDX가 같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제 오류 다항식이 더 추가된 그 결과가 RDX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수신한 RDX는 원래 보낸 TX, TDX를 뭐 TX라고 했다 합시다. 이 TX에다가 EX를 더한 이게 이제 RDX가 되는 거죠. 수신한 데이터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수신했어요. 수신했는데 요 수신한 RDX를 어떻게 하냐면은 생성자 다항식 GX 아까 그 K-1차 다항식 K차 다항식 있잖아요. 그 CRC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눌 때 사용했던 생성자 다항식 GX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계산해. 이때 이 나머지가 0이면은 성공적으로 수신한 거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돼서 정상적으로 수신한 경우부터 한번 봅시다. 정상적으로 수신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이제 EX가 제로니까 여기 RDX하고 보냈던 TX 여기 TDX로 표현했는데요. TDX는 TDX로 표현했는데 TDX를 TX라고 이렇게 간주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보면은
오케이. tx라고 일단 생각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그러면은 이 tx를 받아가지고 tx를 받아서 tx를 왜냐면은 저기 rdx가 tx하고 같은 거니까 그죠? rdx를 받아서 gx로 나눴다는 게 tx 나누기 gx잖아요. 근데 원래 tx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원래 우리 데이터 dx에 x의 k승을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머지를 구해서 나머지 rx를 gx로 나눈 나머지 rx였잖아요. tx라는 게 그죠? 그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gx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했으니까요. 맞죠?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지금 요 TDX를 내가 뒤에다 지금 DX로 써가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 자, 그렇게 계산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DX에 X의 K수를 곱한 요 항에다 GX를 나눈 거에다가 그 다음에 RX 나누기 GX 이렇게 되겠죠. 그죠? RX 나누기 DX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요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됐었냐면 앞에 요 값이 이렇게 계산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몫이 QX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RX인 이렇게 계산이 된 거잖아요. 여기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QX 플러스 RX 나누기 GX에다가 요 항을 더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요 두 항을 더하면은 GX분은 RX 더하기 RX 이게 뭐가 될까요? 요거 요, 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다항식에 같은 다항식을 더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금방 추론이 되죠. 0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은 같은 다항식이면은 각 항의 저기 그 동일한 차수의 항들이 그대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니까 그죠? 같이 존재를 하니까 그걸 더하면은 그 항이 전부 다 각각 다 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1 더하기 1에다가 모듈러 2 연산하면 당연히 나머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요게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요 요게 뭐가 된 요 결과가 요게 0이 된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QX만 남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신해 가지고 어떤 비트를 어떤 다항식을 수신해 가지고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류가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머지 0이면 이거는 성공적으로 수신한 경우가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0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나머지 0이 안 된다. 나머지 0이 안 된다는 건 EX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EX가. 오류, 한 비트 이상의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오류 다항식이 존재를 한다는 거라고요. 오류 다항식이 존재를 하면은 요 RDX를 RDX는 요 TX에다가 송신했던 거에다가 EX가 더해져서 이게 이제 RDX가 된 거잖아요. 근데 RDX를 GX로 나눌 거라고요. GX로 나누면은 RDX를 GX로 나누면 TX에다가 EX가 더한 이 값을 GX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TX 나누기 GX가 되고요. 이 TX는 원래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전송한 거예요. GX가 되고 여기다가 EX 나누기 G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이 값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값은 뭐였냐면 이 값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계산해 본 것처럼
tx 나누기 gx는 뭐냐면 이거는 0이라고. 나머지가 0이라고. 나머지 0이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나머지 0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EX 나누기 GX는 어떻게 될 건가 값이? EX 나누기 GX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발생했다는 걸 우리가 검출을 하려면은 수신된 요게 이제 RDX인데 그죠? RDX인데 수신된 RDX를 GX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오류가 발생했는데 그 오류를 반드시 검출하려면은 이 나머지로 계산된 거잖아요. 이 나머지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고. EX 나누기 GX를 했을 때 그 나머지가 EX 나누기 GX를 했을 때 그 나머지가 0이 되면은 저기 수신된 RDX 나누기 GX 하니까 나머지가 0이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수신이 됐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으면은 절대 이 오류 다항식 EX 나누기 GX 요 항 있잖아요. 요 항은 절대로 나머지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나머지가 EX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0이면 이거는 검출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한 거라고. 그러니까 오류는 발생했는데 검출이 안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내가 설명할 때 우리가 GX를 갖다가 이렇게 설계할 때 있잖아요. GX를 설계할 때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K차 생성자 다항식 GX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냐면은 오류가 발생하면은 EX가 존재하면은 EX를 GX로 나누었을 때 절대적이지는 아니지만 가능하면 나머지가 0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면 반드시 그 오류를 검출할 수 있도록 GS를 설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GX를 그러면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 범위를 벗어나는 거고요. 혹시 그 그러니까 다항식 연산 이런 쪽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우리 그 수강자들은 뭐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거기까지 증명하고 거기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이렇게 범위를 벗어나는 거고요. 어쨌든 이 CRC를 몇 비트 CRC를 몇 비트 CRC를 생성할 건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2비트짜리 CRC를 생성한다 이러면은 그 32차 생성자 다항식 GX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아주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그래서 가능한 오류를 아주 높은 확률로 오류를 갖다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성자 다항식들이 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그런 미리 정의되어 있는 잘 설계된 그런 생성자 다항식을 사용을 해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오류 다항식 EX를 생성자 다항식 GX로 나눴을 때 거의 0이 될 수 없게 그렇게 설계된 GX를 사용해서 CRC를 생성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 랜 같은 거 있잖아요. 와이파이라든지 이더넷 같은 랜에서는 32차 표준 다항식을 쓰는데요. 32차 표준 다항식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표준 다항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 CRC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류 우리가 이제 증명을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이렇게 높은 확률로 거의 대부분의 오류를 갖다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아주 이렇게 오류 검출 확률이 상당히 이렇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기가 용이해서 아주 계산을 갖다 빨리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기가 용이해서 아주 빠른 그런 어떤 처리가 필요한 그런 랜 같은 데서 이렇게 CRC 방식의 오류 검출 기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좀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랜에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CRC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CP/IP 같은 이런 약간 상위계층 그런 프로토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합 첵섬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첵섬. 일단 송신자는 첵섬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송신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어떤 메시지라고 봅시다. 상위계층은 이제 데이터 단위를 보통 이제 메시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프레임이나 메시지나 오류를 검출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같은 데이터 단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송신하는 메시지를 뭐 정해진 길이의 데이터, 정해진 길이면 예를 뭐 16비트, 뭐 32비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16비트를 많이 이렇게 써요. 16비트, 예를 들면 16비트 이렇게 정해진 길이의 데이터 단위로 이렇게 쭉 나눠요. 그러니까 16비트 단위로 쫙 나누는 거지. 그러면은 이 모든 데이터 단위, 그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이제 16비트 단위를 쭉 나누면 데이터 단위가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16비트 데이터 단위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이 여러 개의 16비트의 데이터 단위를 원스 컴플리먼트 1의 보수 덧셈 연산으로 더해서 합을 구해. 1의 보수 연산으로 원스 컴플리먼트 1의 보수 연산. 1의 보수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요. 이 더한 값, 1의 보수 연산으로 더한 그 결과에 대한 이 합에 대해서 1의 보수 값을 구해. 1의 보수 값, 이게 뭐냐? 이게 첵섬이 되는, 검사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합을 메시지 뒤에다가 딱 이렇게 추가해서 보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검사합을. 개념은 비슷하잖아요. 개념. 이렇게 이제, 근데 이 검사합을 첵섬을 구하는 방식이 앞에 CRC를 구하는 방식하고는 좀 이제 다른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저기 앞에서 CRC를 구할 때는 이제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다항식 연산을 이용해서 CRC를 구했는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 단위를 뭐 16비트라든지 정해진 길이의 단위로 쭉 쪼개가지고 그걸 갖다 1의 보수 연산으로 이렇게 더하고 그 더해진 결과값, 그 결과값의 1의 보수가 이제 첵섬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수신자는 어떻게 하는가? 수신자는 수신된 메시지를 여기 검사 포함해가 첵섬 포함해가지고 다시 정해진 길이, 예를 들면 16비트 단위로 쫙 쪼개요. 16비트 단위로 쪼개. 그러면은 원래 데이터에다가 검사합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데이터 단위가 하나 더 늘어났겠죠, 그죠? 마지막 데이터 단위는 물론 송신할 때 계산해서 보낸 첵섬 검사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단위를 1의 보수 연산으로 다시 더해서 합을 구해. 합을 구해. 이 합이 0이 되면은 성공적으로 수신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개념은 비슷한데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1의 보수 연산으로 이렇게 이제 더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니까 아주 이렇게 연산이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근데 1의 보수 연산 여러분들 이미 잘 뭐 알고 있으라고 보지만 혹시 또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수에서 1의 보수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각 비트의 값을 0과 1을 서로 바꾼 값이에요. 그래서 원래 비트 값하고 더해서 1이 되는 값, 그런 값을 갖다 1의 보수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모든 비트가
모든 비트가 0인 그런 비트를 0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0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플러스 0이라고 그러고요. 모든 비트가 1인 비트 이런 거를 이제 이것도 0인데 마이너스 0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의 보수 연산에서는 0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 두 개가 있습니다. 그 0을 서로 이렇게 보수를 취하면은 이제 상대방 그러니까 플러스 0을 보수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0이 되고 마이너스 0을 1의 보수를 취하면은 플러스 0이 되는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지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0과 플러스 0이 0이 이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은 거죠. 근데 이제 n비트 이진수의 1의 보수 연산을 어떻게 하는가? 1의 보수 연산하면 결과적으로 n비트를 여러 개를 n비트짜리 여러 개를 더해 가지고 1의 보수 연산을 하면 1의 보수 연산으로 덧셈하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n비트 결과값을 만들어내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비트 올림이 발생하면은 이 비트 올림 그는 이제 캐리 값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트 올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캐리 값을 올림 값을 그 n비트 결과 지금까지 더해진 그 n비트 결과에다가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이 비트 올림 이 비트 올림을 n비트 결과에다 더해서 결과적으로 n비트짜리 그런 결과값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8비트짜리 비트열하고 이 비트열에 1의 보수 연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더했어. 그러면 여기 더했는데 이게 자리 올림이 하나 발생하잖아요. 그럼 자리 올림 발생하면 여기다가 요즘 n비트값 8비트에다가 1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n비트 값 8비트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더하는 것을 1의 보수 연산으로 덧셈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해서 1의 보수 연산을 이용해서 실제 내가 이렇게 전송하는 데이터가 8비트짜리 이렇게 3바이트를 이렇게 전송하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3바이트를 전송하는데 8비트 단위의 검사합, 책섬을 갖다 계산하면은 이 세 개를 하나씩 더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하고 더하고, 그죠? 00이, 자, 여기 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가지고 중간값을 이렇게 계산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세 번째 데이터 단위를 이렇게 이제 더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더해.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캐리 값이 하나가 생긴다고요. 더해보면은, 여기 보면 00, 이렇게 00, 여기도 값이 0이 되고 캐리값 하나 생겼죠. 그 다음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0이 되고 캐리 하나 생겼고 여기도 0이 되고 캐리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여기도 0이 되고 캐리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여기도 0이 되고 여기 캐리가 하나 생기잖아요. 캐리. 요거라도 여기다 이렇게 더해서 최종적인 값. 요 값이 1의 보수 연산으로 요 세 개의 데이터 단위를 더한 값이 된다고요. 1의 보수 연산으로. 요 값에 1의 보수. 요 값에 1의 보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0은 1로 바뀌고 1은 0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게 뭐 되냐면 요게 검사합, 책섬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책섬이 된다. 요거를 실제로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냐 여기다가 추가해서 이렇게 추가해서 8비트짜리 4개를 전송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수신하는 쪽에서 볼까요? 수신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냐면은 여기에 검사합이 추가된 8비트짜리 데이터 단위 4개를 수신하겠죠. 그죠? 이 4개를 각각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중간값을 계산하고 여기다가 이제 또 더하고 이렇게 다 더해 가지고 이걸 다 더하고 있잖아요. 더하고 여기다가 이 더한 값에다가 요 검사합 요거를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다 대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0이잖아요. 마이너스 0. 전체를 다 1의 보수연산으로 더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0이 돼서 전부 다 1이 되더라. 이러면 뭐냐면은 오류 없이 제대로 수신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보낼 때 검사합을 구할 때
다 1의 보수 연산으로 다 더해가지고 그 값에 대한 보수값을 보냈기 때문에 그 보수값이 1의 보수값이 포함된 그런 어떤 데이터 단위를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 단위로 1의 보수 연산으로 다 더하면 당연히 그거는 뭐 0이 되겠죠. 오류만 없으면. 근데 이게 만약 0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오류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지금 본 것처럼 이 검사합 체크섬은 무지 간단해요. 간단해서 간단하다는 이야기는 소프트웨어를 구현해도 뭐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이런 의미잖아요. 간단하다는 거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프로토콜. 그 대표적인 게 TCP/IP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써요. 소프트웨어로 구현에 적합해서 TCP나 IP 이런 프로토콜에서 체크섬을 사용을 합니다. 오류 검출을 위해서. 근데 CRC에 비해서 오류가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각 데이터 단위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합이 0이 되는 이런 오류들은 검출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책섬 값을 변경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오류가 여러 개 발생했는데 구해 보니까 그 책섬 값은 동일하더라. 뭐 그런 경우도 사실 검출이 안 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오류가 발생했는데 있잖아요. 오류가 발생했는데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각 데이터 단위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오류가 발생했어요. 여기 이제 지금 데이터 단위 3개를 이렇게 보내는데 세 번째 데이터 단위에서도 두 번째 비트 여기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이 0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0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 데이터 단위에 또 그 0이 1로 바뀌었어. 이런 경우에 계산해보면 있잖아요. 계산해보면은 요 중간가 요게 합이 같아진다. 왜냐하면 데이터 단위에서 각각 하나는 0으로 바뀌고 하나는 1로 바뀌기 때문에 검사합을 1의 보수 연산을 다 더해보면은 값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수신하는 쪽에서 다 더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검사합 자체가 책섬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수신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수신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짝수개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을 때 이럴 때는 검사가 안 되고요. 검출이 안 되고 같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니더라도 요 중간 1의 보수 연산을 더했을 때 더한 그 결과가 같아지도록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 책섬에서는 검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CRC에 비해서는 이제 오류 검출하는 능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단점은 있는데, 근데 뭐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구현할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통신 프로토콜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데이터 통신의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오류 검출의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페리티 검사 방법의 2차원 페리티 검사까지 포함해서요. 페리티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랜에서 와이파이라든지 무선 랜이나 유선 랜에서 실제 랜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순환 중복 검사, 그러니까 CRC,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 CRC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CRC를 생성하고 그 CRC로부터 오류를 어떻게 검출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TCP/IP 같은 데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통신 프로토콜에서 많이 사용하는 1의 보수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합을 생성하고 또 오류를 검출하는 체크섬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한 데이터 통신의 오류 검출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랜을 공부하고 TCP/IP를 여러분들 컴퓨터 네트워크에 TCP/IP를 공부를 할 때 그 CRC나 체크슨 부분은 뭐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도 있었는데요. 수고 많았습니다.